이 문제는 핵 반응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식이다 그랬고요. 수소 원자핵 하나와 수소 원자핵 하나가 만나서 질량수는 2가 되고 전하수는 1 더하기 1은 원래 2인데 1이 되면서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양전자가 빠져나가고요. 여기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중수소 원자핵은요,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만나서 헬륨3 원자핵이 되고요. 이때도 역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헬륨3 원자핵은 또 다른 헬륨3 원자핵과 만나서 보통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에너지도 생성이 되죠. 학생들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는요, 수소 원자핵 2개의 질량이 중수소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이 학생 말에 의하면 이게 이거보다 질량이 작다는데 아니죠. 이쪽 왼쪽이 더 큰 거죠.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학생 B는요, 질량수에 대해서 헬륨3 원자핵의 질량수는 3이죠. 보통 헬륨의 질량수는 4죠. 그런데 3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 C가 맞고 정답 3번이 될 텐데요. 확인해 보실게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핵 융합 반응이다. 작은 원자핵들이 뭉쳐져서 큰 원자핵으로 뭉쳐지는 핵 융합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질의 자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BC가 있는데요.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하나씩이다 라고 했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BC가 자기화된 방향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B와 C는 각각 상, 강 중에 하나겠죠. A가 바로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균일한 자기장에서 꺼내서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B나 C를 바닥에 놓고 A를 그 위에다가 떨어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B 위에 A를 떨어뜨렸을 때는 천천히 느리게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B, C 위에 A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반자성체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이 상황이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조금 더 천천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가 강자성체가 되고요. C는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C 둘 사이에는 자기력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력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정답 바로 나오죠. A는 반자성체, B는 강자성체, C는 상자성체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파와 음파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적외선이라고 주어졌고요. B는 초음파다라고 주어졌습니다. C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보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빛이 소리보다 빠르죠. 전자기파가 음파보다 빠릅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음파는 진공에서도 진행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든 물이든 아니면 어떤 고체든 물질이 있어야 그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A와 C의 진동수를 비교해보라 그랬는데요. 파장이 짧은 것이 진동수가 큰 거죠. 그래서 C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자수 n에 따라서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D를 나타냈다. BC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각각 F, BC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빛의 파장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A는 4에서 1로, B는 4에서 2로 가죠. A가 에너지 준위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은 더 짧은 거고 에너지는 더 큰 거죠. A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빛의 진동수 BC 비교해보라 그랬는데요. B가 에너지 준위차가 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진동수가 더 크고 파장이 짧겠습니다. 진동수 큰 거 맞습니다. D에서 방출되는 거 D는 2에서 1로 가죠. 이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0.2만큼 10.2 EV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결파의 굴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에서 주기가 T0라고 했고요. T0 관련된 보기가 있나 보니까 디귿 바로 걸러지죠. A든 B든 물결파의 주기는 그냥 T0여야 합니다. 작다가 아니라 T0로 같다. 그래서 디귿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간격이 조금 넓죠. 4cm로 넓고요. B의 간격은 3cm로 짧아졌습니다. 그럼 A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관련된 보기 있나 봤더니 물결파의 진행 속력 A가 크다. A가 빠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결파의 입사각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A에서는 이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게 경계면인데요. 경계면을 수직하게 올립니다.
그럼 이 경계면에 수직한 것하고 파동의 이동 방향하고 그 사이에서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의 정의죠. 그러면은 여기는 60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입사각은 60도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서로 반대 위상으로 S1, S2에서 파동이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점 PQ는 평면상에 고정된 두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PQ를 선분으로 딱 이었을 때 그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PQ점은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텐데 그게 몇 개의 지점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P점은요. S1에서부터 람다만큼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2로부터는 하나, 둘, 셋, 3람다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S1에서부터 P까지, S2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2람다만큼 차이가 나겠죠. S1하고 S2가 만약에 위상이 같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텐데 위상이 서로 반대니까 상쇄 간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Q점도 보시면요. S1에서 Q까지 파장이 하나, 둘, 셋, 3.5예요. 3.5 람다만큼 떨어져 있고요. S2에서부터 Q까지는 하나, 1.5, 그쵸? 1.5 람다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보면은 S1에서 Q까지 3.5 람다, S2에서 Q까지 1.5 람다. 그러니까 2 람다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강 간섭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거리 차이가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이렇게 되는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람다, 2람다 이렇게 되는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S1하고 S2하고 서로 거리가 같은 지점 보시면 대략 이 정도 되죠. 여기는 파원까지의 거리가 같은,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0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0인 지점부터 2람다가 되는 지점까지 2분의 1람다 지나고 얘네들 이렇게 다 지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2분의 3람다도 지나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두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 오른쪽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Q점으로 갈 때 역시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만큼 거리 차이가 나는 지점이 2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4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실선 있고 실선 있죠?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실선이 뭐 이런 식으로 올 거고 이 실선도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둘이 여기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점선하고 점선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점선이 여기에서 만나겠죠? 여기도 실선과 실선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 실선과 이 실선 조금 전에는 여기 지나갔겠죠. 여기에서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더 찾아보시면 그런 점들은 이 사이에 4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 4개 이렇게 찾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를 빗변해서 이제 굴리는데요. A는 4H만큼 높이에서 B는 H만큼 높이에서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높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딱 떠오르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V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2V다, 2배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가 벽에 충돌할 때 처음에 V0의 속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V0, 2V0로 해주시고 A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그때의 속력 2V0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각각 물체의 운동량을 보시면요. A는 질량이 2m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m 곱하기 2V0만큼 수평면에 도달해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벽에 충돌하면서 T0가 지났을 때는 질량은 안 변하죠. 그런데 속력이 V0로 변했고 맨 마지막에는 속력이 0이 되니까 운동량이 0이 되는 이런 순서대로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B는 질량이 m이에요. 처음 속력이 V0였고요. 그리고 이때 T0에서 바로 0이 되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T0 동안, 그러니까 0에서부터 T0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A는 2mv0만큼 받았고 B는 mv0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2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T0에서부터 2T0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mv0가 됩니다. 그런데 mv0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죠. 2mv0가 되겠습니다. 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 나누기 시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T 이렇게. 그럼 A 같은 경우는
전체 충격량 4mv0인데요. 시간이 2t0고요. B 같은 경우는 mv0, t0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B가 받은 힘의 크기의 2배이다 라고 하는 거 계산이 되시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우주선 밖에 있고요. B, C는 각각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0.7c, 왼쪽으로 0.9c만큼 다른 속력으로 각각 Q, P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PQ는 A가 봤을 때 고정된 그 지점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봤을 때 B, C가 탄 우주선 각각의 그 길이가 같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유 길이가 L이에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이에요. 우주선의 길이부터 지금 보는 건데요. A가 C를 봤을 때는 0.9c에 해당하는 그 속력, 0.9c의 그 속력에 해당하는 만큼 길이 수축이 많이 됐겠죠. 그러면 L보다 한참 짧게 그렇게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런데 A가 이제 B를 볼 때는 이때도 역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0.7c에 해당하는 길이 수축만큼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B 우주선의 그 고유 길이보다 조금 짧은 어떤 그런 길이로 관측이 될 텐데 이게 두 개가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럼 B, C 각각의 그 원래 고유 길이는 C 같은 경우는 이 관측되는 길이보다는 많이 길다는 얘기고요. B 우주선은 이 관측되는 길이보다 조금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C 우주선의 고유 길이인 L보다 짧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날 때 그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A가 봤을 때 D라는 거리인데 C가 봤을 때는 D보다 짧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0.9c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값 걸리는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짧은 게 되겠죠.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요. P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 보면은 D보다 아무튼 짧긴 짧을 텐데 조금 짧아질 거고 0.7c에 해당하는 만큼 조금 짧아질 거고 C가 보면은 0.9c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많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길게 관측이 된다.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지해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 P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50N, 그리고 받침대의 무게가 100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P를 당기는 힘이 350N이면은 이 실에 걸리는 장력도 350N입니다. 그래서 사람 플러스 받침대를 이 두 줄이 700N으로 위로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게는 600N이 될 거고요. 받침대는 무게가 100N 아래에서 당기는 거고 위에서 이 줄이 350N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250N 아래로 누르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P줄이 350N 위로 당겨주고 있는 거고 사람의 무게 600N 아래로 당겨주고 있는 거고 받침대가 250N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사람의 무게 600N 맞죠?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250N이라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250N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사람이 P에 작용하는 힘,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세 물체가 운동량의 크기가 처음에 P로 전부 다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크기만 같지 방향이 같다라는 말은 없어요. 방향은 제각각일 텐데 크기는 일단 P로 같다. 그리고 질량이 4m, 2m, 3m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질량을 그러니까 준 거예요. 4m, 2m, 3m. 그런데 운동량의 크기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조금 느리고 제일 빠르고 그거보단 느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보자 그러면은 3V, 6V, 4V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12mV가 다 되면서 이제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속력의 B가 나오고 AB가 먼저 충돌한 다음에 BC가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방향도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B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요. AB가 먼저 충돌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A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하고 이제 충돌을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사실 잘 모르죠. C가 4V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갔는데 B가 되게 빠르게 와가지고
가지고 따라잡아서 부딪힐지, 아니면은 C가 왼쪽으로 가는데 B가 오른쪽으로 와서 부딪힐지, 아니면은 B가 왼쪽으로 가는데 C가 더 빨리 가가지고 부딪힐지, 이렇게 조금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운동량의 크기가 AB 충돌할 때 5분의 3P, BC 충돌할 때 5분의 1P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A하고 부딪힐 때는 A의 방향하고 상관없이 B가 원래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었던 게 속력이 좀 컸으니까 이 속력이 느려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바뀔 건데, 반대 방향으로 갈 만큼 지금 이 P가 크지를 않죠. 원래 왼쪽으로 P를 가고 있었는데 이게 5분의 3P만큼 줄어들어서 이것의 5분의 2만큼으로 이제 줄게 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B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속력은 운동량이 처음에 5분의 2만큼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속력도 처음에 5분의 2만큼으로 줄어야겠죠. 그러면은 5분의 12V만큼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B 충돌 후에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원래는 2m짜리가 6V의 속도로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 P였는데 충돌 후에 B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왼쪽으로 여전히 가는데 질량도 2m인데 속력이 5분의 12V만큼으로 바뀌어서 이게 5분의 2P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C는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C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을 안 할 거예요. C가 왼쪽으로 오는데 이거의 운동량이 이제 P만큼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C하고 부딪히면서 5분의 1P가 충격량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왼쪽으로 충격을 더 받겠죠. 그러면서 운동량이 5분의 3P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질량은 2m짜리고 5분의 18V의 속력으로 B는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크기는 5분의 3P가 나오는 거고요. 방향은 왼쪽 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빛의 굴절과 전반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깥은 공기고요. A, B, C에 각각 다른 매질로 빛이 들어가는데요. A의 세타1으로 입사를 하면서 A 쪽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A, B 사이의 경계에 90도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B에서 공기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BC 경계에 이렇게 수직으로 또 가는데 C하고 공기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ABC가 지금 정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도형에서 정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도, 여기 60도. 그럼 여기도 이제 30도가 돼요.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럼 세타1 같은 거 좀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세타1은 60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타2 같은 경우도 60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타2가 세타1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굴절률 비교를 해보시면은 공기보다는 A가 굴절률이 크고 그것보다는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에서 세타1으로 공기 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60도로 딱 들어가는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C쪽에서는 60도인데 전반사가 일어나잖아요. B에서도 60도로 들어갈 때 전반사가 안 일어났죠. 그런데 C에서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C가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굴절률 A가 크다? 아니죠. A가 가장 작습니다. BC에서의 속력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B에서 C 쪽으로 빛을 이렇게 쏘면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C 쪽으로 꺾이겠죠. C의 굴절률이 더 크니까요. 큰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 쪽에서는 빠르고 C 쪽에서는 느려진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굴절률이 크면은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B가 크다. 맞고요. B와 공기의 경계면,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려 그러면은 세타1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타1을 증가를 시키면 이게 더 눕겠죠. 누우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입사각이 작아질 텐데 그러면은 더 공기 쪽으로 꺾이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전반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타1을 작게 해야죠. 작게 해야 이렇게 조금 더 비스듬하게 들어갈 거고 입사가 커지고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타1을 크게 하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요.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자의 물리량과 물질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자 A, B, C가 있는데요. 질량이 각각 M, 2M, 3M이고요. 운동에너지가 2제로, 8, 2제로, 3, 2제로입니다. 그럼 만약에 A의 속력을 V라고 본다 그러면은 B 같은 경우 질량이 2배인데 운동에너지가 8배예요. 그러니까 V제곱이 4배가 된다는 얘기죠. V제곱 4배가 된다는 얘기는 2V란 얘기고요.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3배고 운동 에너지 3배다. 그러면은 속력은 V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B는 4mV가 되겠고 C는 3mV가 됩니다. B가 크네요. 니은 틀렸고요.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이 큰 게 짧죠. 그런데 A가 운동량이 작잖아요. 그럼 얘는 파장이 이제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다이오드를 연결한 회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스위치 S를 닫았습니다. S2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할 필요가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S1을 닫으면 플러스 극에서부터 이렇게 전류 흐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D2하고 D4가 불이 켜진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PN, PN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두 개의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는 안 켜진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PN이고 여기가 PN이면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돼버린 얘네들도 켜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얘네들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S1을 열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열어버리고 S2를 A에 연결했다. 이쪽에 연결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럼 어차피 지금 D4 쪽으로는 못 가요. 이게 N형이니까 여기는 못 가고 이쪽으로 갈 텐데 여기 PN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빛이 방출되는 LED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막혀서 못 가야 됩니다. 여기 N, 여기 P 이렇게 확정이 되네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실험에서 우리 뭐라 그랬죠? 이거 닫았을 때 여기 PN, PN인 경우는 없다 그랬죠. 그럼 D3가 여기 PN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서 여기가 N, P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실험이에요. S1 열고 S2 B에 연결을 했다. 이쪽에 연결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P형 반도체 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D3, D4 불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PN 여기는 지나가지만 여기서 막혀버리죠.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는 안 들어온다. 3, 4만 들어온다. 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죠? S1이 닫혀있고 S2가 열려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실험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때 D3는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딱 보니까 이쪽 N형 반도체가 막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 D3, D4이다. 아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머릿속에 아마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떠올랐을 텐데요. 그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딱 잡고 이걸로 풀면 풀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갔다면은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B가 일단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출발한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속도도 달라요. A 같은 경우는 T0 지난 다음에 속도가 일단 0이 되고요. B는 2T0 지난 다음에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A하고 B하고 처음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A는 T0만큼 지난 다음에 0이 됐고 B는 2T0 지난 다음에 0이 됐으니까 처음 속도는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처음 속력 V0로 잡고 B의 처음 속력 2V0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향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를 A라고 잡고 V0를 AT0라고 잡는 거죠. 그리고 A 곱하기 2T0만큼 지나서 속도가 0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그럼 이때 동안 A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 AT0의 제곱이 되고요. B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 A의 2T0의 제곱이라서 2AT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ED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ED다. 그러면은 D는 AT0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D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처음 시작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분의 1D예요. 그러면 처음 A의 위치는 B로부터 2분의 7D만큼 떨어진 곳에서 A는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B는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A는 느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A가 B보다 2분의 7D만큼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반대 방향이어서 A도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고 B도 이렇게 빠르게 가다가 뒤로 가는데 그 둘이
어느 시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 B가 지금 같은 가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A, B 둘의 속도 차이가 똑같을 거예요. 속도 차이가 처음에 V0만큼의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 차이 V0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B와 A가 가까워지는 속도입니다. 그게 V0만큼으로 가까워질 거고, 여기에 처음에서부터 얼마까지 그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냥 T라고 잡을게요. 그 T 이렇게 하면은 2분의 7D만큼 가까워져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T는 우리가 2분의 7에 V0분의 D로 구할 수가 있는데, D는 AT0라고도 했죠. 2분의 7 AT0의 제곱 나누기 V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속도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V0의 속도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가던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하고 반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 동안? 이만큼의 시간 동안 2분의 7 곱하기 V0분의 AT0의 제곱 동안, 그럼 이것의 크기가 VA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V0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A 곱하기 이 시간만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크기가 VB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예쁘지가 않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고쳐주시면은, 그러니까 몇 V0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식을 지금 여기에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거 대신에 T0분의 V0를 넣어주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A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T0 제곱분의 V0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2분의 7 V0가 될 거예요. 여기도 2분의 7 V0가 되네요. 그러면 VA는 V0 빼기 2분의 7 V0고, VB는 2V0 빼기 2분의 7 V0니까 VA의 크기는 2분의 5 V0가 되고요. VB의 크기는 2분의 3 V0가 됩니다. 자, 이것분의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일단 그 위치 이런 거 관계를 보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그쵸? 아, B가 A보다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거, 초기 속도가 B가 A보다는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정도는 빠르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로까지 가는데 B는 2T0만큼 걸렸고, 제로까지 가는데 A는 그냥 T0만큼 걸렸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T0, 여기는 2T0. 같은 기울기니까 A가 V0면 B는 2V0다 라고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굉장히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나는 시점인데요. 만나는 시점. 어디선가 이렇게 딱 만날 텐데, 그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냐면은,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제로일 때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제로인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넓이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T0 여기부터 이 만나는 시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B보다 얼만큼 더 이동을 하냐면 2D만큼 더 이동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B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B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A는 그것보다 2D만큼 더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살펴보시면 A는 그 사건이 T0하고 이만큼 동안, 그리고 B는 이만큼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로 잡아보면 A 같은 경우는 T0, 그러니까 여기 T0 플러스 X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2D 플러스 요만큼, 2D 플러스 요만큼, 여기를 뭐 K라고 할까요? 2D 플러스 K만큼 이동을 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X라고 하는 시간 동안 K만큼 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 넓이가 이제 K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지금 조금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부분이 2D만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D에 해당하는 그 거리가 또 있죠. 어디가 2D냐면은 B가 0에서부터 2T0까지, B가 0에서부터 2T0까지 이때 이동한 거리가 바로 2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줄 건데요. 가속도를 그냥 A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가 0에서부터 2T0까지 이동한 거는 여기 세로가 2AT0니까 2AT0 곱하기 2T0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게 2D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삼각형으로 봐줄게요. 이 큰 삼각형으로 봐주시면은 가로가 T0 플러스 X예요. 그리고 세로는 T0 플러스 X에 가속도 A를 곱한 거죠.
그리고 2분의 1. 공식 그냥 2분의 1 AT의 제곱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빼냐면 여기를 빼야죠. 2분의 1 AX의 제곱을 빼면 이게 2D로 똑같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X가 몇 T0인 게 나올 거예요. 그죠? 풀어봅시다. 이제 위에 거는 2AT0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2분의 1에 A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빼주고요. 앞에 거 제곱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T0 더하기 T0 제곱이고요. 빼기 X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없애줄 수 있고요. 4T0의 제곱은 2XT0 더하기 T0의 제곱. 그래서 3T0의 제곱은 2T0 곱하기 X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X는 2분의 3T0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가 2분의 3T0예요.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2분의 3T0입니다. 자, B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3T0에다가 A를 곱한 거고요. A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의 속력 V0였잖아요. AT0 그죠? AT0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죠. 2분의 3 T0A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 T0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B분의 VA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푸는 방법은 달라도. 자,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1 선택하셨고 이공계로 아마 진학하실 거고, 그리고 수학 시간에 미분 하시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미분하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적분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것을 2번 적분하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위치, SA라고 할까요? 이거를 식으로 그냥 써보는 겁니다. 2차 함수, 지금 꼭지점을 이용한 2차 함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 빼기 T0의 제곱 더하기 4D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 앞에 붙는 계수가 이제 중요하죠. 자, 위로 볼록한데요.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게 2차식에서 이제 계수가 2분의 1 A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A에 이번에 꼭지점의 좌표가 2T0의 2D예요. 마이너스 2T0의 제곱 더하기 2D.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놓고서는 풀면 되겠죠. 그대로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T가 T0하고 같이 써 있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X로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4D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A의 X제곱, 이번에는 마이너스 4T0의 X 더하기 4T0의 제곱 더하기 2D 2분의 마이너스 A 이걸로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뀌겠죠? 마이너스 8D 나누기 A, 여기도 마이너스 4D 나누기 A로 바뀌겠죠? 지워주고요. 그러면 X제곱도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2T0의 X, 그리고 이건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3T0의 제곱, 이것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더하기 4D 나누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B가 어떤 속도에서부터 속도가 0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2t0라는 시간 동안 2d만큼 진행을 했다. 그럼 2d만큼 진행을 하는 거는 2분의 1 at의 제곱.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t가 2t0예요. 제곱해 주시면은 숫자는 다 사라질 거고 d는 at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d 자리에다가 at0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은 이거 이제 더해 주시면은 7t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x는 2분의 7 t0가 될 거고요. 그럼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2분의 7 t0가 된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속력을 구할 건데요. 위치를 미분하시면 이제 속력이 되는 거죠. 이 위치에서의 미분값, 기울기죠. 그걸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에 2x 빼기 2t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a에 2x 빼기 4t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VA, VB가 될 텐데요. x에다가 2분의 7t 넣을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비율을 구할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이 뒤에 거의 비율만 구하시면 되겠는데 x에 2분의 7t0를 넣어주시면은 여기는 5t0, 그리고 앞에 뭐가 붙긴 붙겠죠? 근데 똑같은 게 붙을 거고 여기에서는 3t0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VB분의 VA는 3분의 5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무조건 풀려.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선 계속 밀어붙이면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뭔가 푸시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푸시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뭐 답은 나왔겠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이 방법으로는 무조건 풀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이럴 때 저럴 때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시겠죠. 자, 정답 2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 PQR이 있고요. A, B, C 직선도선이 있는데 B 같은 경우 지금 방향하고 전류의 색이 I0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A, C는 방향은 모르는데 세기는 I이다. 그리고 I가 I0하고 어떤 관계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구해야 되겠고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파악을 해보시면은 Q가 0니까 이거부터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A에 의해서는 방향은 모르지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A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C에 의해서는 2D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모르지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거리가 지금 요만큼이니까 루트 2분의 D죠. 루트 2분의 D만큼 떨어져 있고 I0만큼 흐른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더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A하고 C 중에 C가 지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나오기 위해서는 C는 무조건 양수여야 합니다. C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A가 양수여도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는 무조건 이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C에 흐르는 전류의 그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되어야지 오른손 감는 방향 해서 Q에서 나오는 방향, 그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럼 A가 둘 다 플러스여서 힘을 합쳐서 제로로 만들 건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여가지고, 아니면 C가 엄청 큰 값이어서 이게 이제 제로가 될 건지, 그걸 이제 결정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엔 P를 보니까요. P는 이제 A에서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2D분의 I고요. 그리고 지금 B에 의한 거는 똑같죠. 루트 2분의 D, 그리고 I0. 그리고 C는 이제 3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B0다. 자, 만약에 A도 C처럼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로 나왔는데 식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제로 나와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플러스는 아니란 얘기고 요거 마이너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통분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죠. 그래서 분모를 갖다가 6D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P부터 쓸게요. 6D로 맞추겠습니다. 6D분의 마이너스 3I, 그리고 6D분의 6루트 2I0, 그리고 여기는 6D분의 2I, 이게 이제 B0만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Q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루트 2I0, 6D, 그리고 플러스 3I,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A하고 C를 먼저 계산하시면은 6D분의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이거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6D분의 6루트 2I0 이렇게 돼서 I는 6루트 2I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틀린 거죠? 6루트 2I0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RG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A에 의해서는 2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해서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I0 D, 그리고 X에 의해서도 나오는 거죠. 이제 D분의 I, 이렇게 하면은 이제 2D분의 I가 되겠고, 2D분의 2루트 2I0 더하기 I가 될 텐데, I는 아까 6루트 2I0라 그랬죠? 그래서 D분의 4루트 2I0가 돼요. 그런데 얘만 딱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B0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P를 다시 보시면은 마이너스 2DI 마이너스 루트 2I0 D 플러스 3D의 I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6D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6루트 2I0가 되고요. I는 6루트 2I0라고 했으니까 6D분의 마이너스 12루트 2I0가 되면서 마이너스 2루트 2I0가 돼요. D분의죠. 그럼 크기를 보시면은 2배 이렇게 딱 되죠.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2배다. 그래서 B0가 아니라 2B0고요. 방향까지 생각해 준다면 반대 방향이다. 근데 지금 여기선 크기만 나타냈으니까 2B0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틀리고요. 기억이 맞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열기관의 연력학적 사이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피하고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PV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DA 과정, BC 과정이 절대온도가 똑같은 등온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등온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온도가 낮은 AD 쪽이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럼 여기가 이제 AD가 있는 그래프고 절대온도가 높은 BC가 바깥쪽 이쪽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A로 올 때 부피가 줄어들죠. D에서 A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드는 이런 식의 등온 과정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일정하다.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등온 과정이고 C에서 D로 갈 때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주어주고 그냥 크기만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럼 여기도 이제 Q, W, 델타 U를 써주시고 AB 과정 EQ0인데 EQ0는 지금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해주는 1은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 없죠. 부피가 일정한 거 1의 양 0입니다. 그리고 Q 빼기 W가 델타 U니까 이때 델타 U는 플러스 2Q0. 그 다음 BC 과정은요. 3Q0인데요. BC 과정 동안 1이 플러스죠. 그리고 델타 U는 0이 되어야 돼요. 1이 플러스 3Q0가 될 거고 Q 빼기 W는 0이다. 그럼 Q도 역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D 과정 온도가 떨어지죠. 델타 U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W는 0이에요. 여기 Q는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 DA 과정을 보시면은 등온 과정이라서 델타 U가 0이고요. W는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고 Q는 Q0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빼기 이것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Q가 여기 마이너스 Q0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W도 마이너스 Q0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빼기 이것은 0이 된다. 자, 그리고 이걸 다 합해 주시면은 사이클이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델타 U는 다 더하면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칸 CD가 마이너스 2Q0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Q 여기는 마이너스 2Q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 다 더한 게 2Q0가 되겠고 Q도 다 더한 게 2Q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은 Q인 이것분의 W 사이클 그래서 5분의 2, 0.4, 40%의 효율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열량은 EQ0 맞죠? 기억 맞고요. 기체의 압력은 B하고 D하고 B가 훨씬 더 압력이 높죠. D는 압력이 제일 낮죠. 당연히 B가 큽니다. 니은 맞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 구했습니다. 0.4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에 읽어보니까 이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설명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4번에서가 2번에서의 1.5배이다. 2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4번 영역이 2번 영역의 1.5배의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를 뭐 K의 자기장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1.5K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는다. 방향은 모르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P의 위치, 금속골이 오는데 P의 위치를 보시면 1.5D일 때, 여기일 때죠. 이때 보시면은 자, 1번 영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겠고 2D 곱하기 B0만큼 그리고 지금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1번 영역만 들어오느냐? 아니죠. 3번 영역도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를 합한 게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영역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되겠고 세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EB0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2.5D일 때 2.5D 여기를 지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 시계 도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2D의 B0만큼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그리고 2번 영역이 새로 생기죠. 2번 영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여긴 2D의 K만큼일 텐데 지금 보니까 세기는 이제 I0의 2배가 되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무조건 시계 도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면 2번 영역은 점점점이 이제 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거는 일단 B0보다는 세다. 그리고 시계 도는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5D일 때 한번 볼게요. 3.5D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자, 위에 두 칸은요.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요.
1번 사라지고 2번 들어오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EI0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거는요. 3번 영역 사라지고 4번 영역 들어옵니다. 그리고 D만큼이에요. 자, 3번 영역 사라지는데 D에 EB0만큼 시계 도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요. 4번 영역이 생기는데 D에 2분의 3K 만큼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반시계 도는 방향으로 I0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더한 게 시계 방향으로 I0가 지금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개가 반시계로 I0가 되어야 된다.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Y 방향이 될 거고요. 반시계 도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4번 영역은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1.5K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튼 K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이 K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거밖에 없죠. 1, 2번 더해가지고 EI0가 나온다. 그러니까 ED-B0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ED의 K를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 EI0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밑에 거 ED의 B0 근데 위에 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DK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I0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에 2배를 곱해가지고 더해 주시면은요. 마이너스 ED B0 플러스 DK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K가 EB0가 되고요. 2번 영역이 EB0 그리고 4번 영역은 3B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1번하고 2번하고 1번이 작다. 1번은 B0, 2번은 EB0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기장의 방향 3번하고 4번하고 둘 다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서로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X는 5.5D일 때 5.5D면 여기 지날 때인데요. 2번도 빠지고 4번도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2번, 4번을 써놨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그대로 반대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K는 EB0고 그럼 2번 영역 빠지는 거는요. 방향은 반대로 되고 4D에 B0가 되고요. 4번 영역 빠지는 거는요.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3D에 B0가 돼요. 두 개 더하면 여기 이제 D에 B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이게 몇 I0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D에 B0만큼이 이 I0예요. 그러면 D의 B0만큼이 I0다. D의 B0만큼이 I0다 라고 하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로 4개의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도 등가속도 운동, 나도 각각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방향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5분의 2G, 3분의 1G고요. AD의 질량 5mm이고 BC의 질량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BC의 질량을 각각 라지 M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전체부터 한번 보실게요. 전체 질량은 여기에서 이제 F는 MA를 쓸 건데 전체 힘부터 보면은요. A가 이쪽으로 무게 5mg만큼 받을 거고요. D에서는 반대쪽으로 운동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mg만큼 무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BC가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가속도, 이 빗면에 의한 가속도를 스몰 f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 라지 m의 f 이렇게 될 거예요. m짜리 2개에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 이게 지금 F고요. 이게 질량 6m 더하기 2m이죠. 그리고 가속도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A,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방향으로 5mg, 반대 방향으로 라지 m의 F 이렇게 하면 5m 더하기 라지 m의 가속도가 5분의 2g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의 오른쪽도 보시면 F, 이번엔 힘이 mg, 그리고 같은 방향이죠. 더하기 mf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질량 m 더하기 라지 m, 가속도는 3분의 1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식을 더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스몰 m하고 라지 m하고의 관계가 나올 것 같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6mg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2mg 더하기 5분의 2 라지 mg 더하기 3분의 1 스몰 mg 더하기 3분의 1 라지 mg. 스몰 mg 넘겨주시면은요. 3분의 11 스몰 mg가 나오죠. 그리고 15분의 6에다가 5를 더해주시면은 11 라지 mg 이렇게 나옵니다. G 없애주고 11 없애주고 15 넘겨주시면 5 스몰 m이 라지 m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여기 구한 거 대입해 넣으시면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0mf가 되겠죠. 우리가 가속도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스몰 f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스몰 f 먼저 한번 구해보죠. 라지 m에 5 스몰 m을 넣어주시면은 mg 더하기 5mf는 6m의 3분의 1g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mg 더하기 5mf는 2mg가 돼서요. f는 5분의 1g가 됩니다. 그러면 f는 5분의 1g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mg가 되겠네요. 그럼 이 식 정리하시면은요. 2mg는 16ma가 돼서 a는 8분의 1g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가속도 8분의 1g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C에 대해서 한번 힘의 관계를 보시면 이 C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 5m의 스몰 f인데요. 스몰 f는 5분의 1g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이제 T1이라고 놓고 이쪽 줄이 당기는 힘 이거를 T2라고 놓으면요. T1 빼기 T2 빼기 mg 이거 구한 거예요. 이게 C의 질량 5m 곱하기 이게 움직이는 가속도 8분의 1a가 됩니다. 그럼 이 T1을 구하기 위해서 T2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T2는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D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무게 mg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T2가 당겨주겠죠. 그러면 T2 빼기 mg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힘 F는 m 곱하기 a. 근데 가속도 a가 몇이었냐면 8분의 1g였습니다. 네, 여기 8분의 1g. 그러면 T2는요. 8분의 9mg가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8분의 9mg를 넣어주시면 T1 빼기 8분의 17mg는 8분의 5mg가 돼서요. T1은 8분의 22mg, 그러니까 4분의 11mg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충돌 이런 거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요. A라고 하는 물체가 15H만큼 그러니까 15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요.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가 15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P에 오는데 P 지점에서는 높이가 이제 2h예요. 2h 곱하기 mg만큼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mg의 이거 높이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 차이 15 스몰 h 빼기 이 라지 h만큼 이게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구간 1번이 있는데요. 좀 문제를 읽어보시면은요. 마찰 구간 1번은 일단 등속도로 지난다. 그러면은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뒤에까지 읽어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충돌을 하는데 B는 질량이 2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찰 구간 2번을 통과를 하는데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를 한다. 그리고 Q하고 R하고 높이가 같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써 있고요. 그리고 마찰 구간 2는 마찰 구간 1에서 손실의 2배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에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그 위치 에너지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 건데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여기 이 mg 얼마 높이만큼 그리고 여기는 mg 높이 얼마만큼 그래서 높이가 똑같습니다. 마찰 구간 1번 높이 차이하고 마찰 구간 2번 높이 차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얼마로 똑같으냐? 여기가 EH고 여기가 H이기 때문에 PQS까지 떨어지는 게 전체가 H만큼 떨어져요. 그럼 각각 2분의 1 라지 H, 2분의 1 라지 H만큼 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찰 구간 1번에서는 mg 곱하기 2분의 1 라지 H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2번에서는 mg 라지 H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Q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는 2분의 3H가 됐고 mg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등속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15mgh 빼기 이만큼 2분의 1 mg 라지 h만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충돌을 하는데요. 자, 충돌하는 위치에서는요. A 물체를 보시면은 위치 에너지가 9mgh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때의 속력을 뭐 VA라고 해볼까요? 2분의 1 m의 V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변함이 없죠. 그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B가 충돌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질 텐데 이때는 이제 질량이 2m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2배, 위치 에너지는 18mgh가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의 VB의 제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충돌을 할 때 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A의 운동량 mVA라 그러면 B의 운동량 2mVB가 돼요. 그래서 속력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대신에 2분의 1, 2m에 2분의 VA의 제곱 이렇게 써줘도 될 거예요. 정리하시면 18mgh 더하기 4분의 1 mVA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운 B의 역학적 에너지 총량이 되겠죠. 그리고 R 지점에서는요. 2m의 G의 2분의 3h, 라지 h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S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은데요. 근데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찰 구간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이거 서로 같죠. 자, 그 다음에 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MG, large 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는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이만큼 mg large 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선 3mg large h인데 여기선 2mg large h로 mg large h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large h를 몇 small h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large h하고 small h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뭐 어디 있나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여기는 없어지죠. 제로가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쓴 거기 때문에 large h랑 small h의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이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자, 그런데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할 건데요. 36mg 스몰 h고요. 더하기 2분의 1 mVA의 제곱이고 는 하고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 밑에 식 거기에다가 2배 해주면 되겠죠. 6mg large h에 30 small mgh 빼기 4 large mgh 이만큼 식에다가 2배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빼주시면요. 27mg small h는 30에서 15 빼면 15mg small h 그리고 여기 2mg large h죠. 그리고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그럼 더해져서 플러스 2분의 5 mg large h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다 정리해서 쓸게요. 12mg small h는 2분의 5 mg large h다. mg는 없어지고요. 5분의 24 large h는 5분의 24 small h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전화의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전화 A, B, C가 있는데 지금 종류도 모르고 크기에 대해서는 A하고 B가 크기가 같다라는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여기 플러스 XC 위치에 그리고 나에서는 반대로 마이너스 XC 위치로 옮겨놨다. 그리고 양전화, 이건 양전화입니다. 플러스.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0에서 D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주목할 게 있죠. 점전화 P를 0 위치에 놨을 때 힘을 받는 크기가 0인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의 그 전화의 종류를 갖다가 빨리 정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D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른쪽으로 힘을 세게 받으니까 B는 마이너스가 확정입니다. B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른쪽으로 힘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가 확정인데 A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리고 각각 C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성립하고 어떤 것은 될 수가 없는지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특이한 점들이 있죠.
점전화 P가 받는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제로에 위치할 때,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할 때예요. 만약에 A도 마이너스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A랑 B랑 P만 있으면 정확하게 딱 가운데서 P가 받는 힘이 0이 되죠. 그런데 뭐도 있냐면 C도 있잖아요. 그쵸? C가 없이 A, B, P만 있다 그러면 딱 정가운데서 0이 되겠지만 C도 있기 때문에 정가운데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A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A도 플러스 확정입니다. 그럼 이제 C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이제 정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다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전화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또 존재하죠. 뭐 X0로 그냥 뭐 한 이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P가 받는 힘이 0인 지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는 A, B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A는 밀고 B는 당겨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힘을 받는데 C가 만약에 플러스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의 상황이 이 점선이다. 그럼 한번 보면은 P가 이제 가운데에 딱 있을 때 0에 있을 때는 P가 이 딱 0 위치에 있을 때는 A, B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C가 강하게 못 오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0이 됐고요. 조금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C하고 가까워지니까 왼쪽으로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그걸 극복하고 가면은 B하고 이제 가까워지니까 0이 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C가 플러스가 되면서 점선 기역이 가인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가 플러스 나의 경우로 보면은 A, B가 P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계속 존재를 하고 C가 더 밀어주죠. 그러면 이 P는 이제 오른쪽으로 항상 밀리는 힘이 발생하고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이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C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B하고 가까워지면서 쭉 솟구친다. 말이 됩니다. 그쵸?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이유를 좀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C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C가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이제 제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이 P가 0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A, B에 의해서 힘을 받는데 C가 가지 못하게 강하게 당기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C한테 받는 힘이 약해져요. 그럼 오른쪽으로 힘을 더 받고 오른쪽으로 힘을 더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살짝 갔다가 갈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C가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검증이 가능하죠. C가 마이너스면 A, B에 의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C가 마이너스 더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8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더 오면 올수록 B하고도 가까워지고 C하고도 가까워지니까 점점 커져야 돼요. 이렇게 살짝 작아지는 구간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는 C는 확실하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는 절대로 될 수 없다. C는 확실하게 플러스다라고 이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동그라미 기역, 이 점선은 가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C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A, B에 의해서 P가 0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C가 못 오게 막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C는 전하량이 적어도 A, B가 갖는 어떤 전하량 Q보다요 2배 이상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C의 전하량이 더 크다, A가 작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의 점선 기역은 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니죠. 가라 그랬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P가 X0에 있을 때 X0 여기입니다. 지금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6N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 가의 경우로 봐도 그렇고 나의 경우로 봐도 그렇고 C를 제외한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6N보다 크냐 작냐 뭐 혹은 같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제로인 점이 두 개잖아요. 그럼 가장 쉽게 P가 이 0지점에 있을 때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로부터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얼마가 있을 거고 그리고 C로부터 받는 힘이 똑같은 힘이 작용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가는 그래요 지금. 자, 그런데 나는 P가 0지점에 있을 때 A, B로부터 받는 힘이 이만큼 돼요. 그리고 C가 같은 방향으로 더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 길이만큼은요 4N에 해당이 돼요. A, B가 4N으로 움직여주고 C는 4N으로 못 가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P가 X는 0인 지점에서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x는 x0일 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이에요. A, B에 의해서 4N보다는 이제 큰 값이 될 거예요. 4N보다는 큰 값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밀 겁니다. 그런데 C는 가까워졌으니까 미는 힘도 이제 강해져서 못 오게 이제 막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힘이 6N보다 크냐 작냐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상황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P가 여기 있을 때 A, B에 의해서 4N보다 큰 힘으로 P를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건데요. C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데 이거 더한 게 10N이에요. 그런데 C가 밀어주는 힘은요. 4N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만큼 거리에 있을 때 혹은 이만큼 거리에 있을 때 4N이었는데 더 멀어졌기 때문에 4N보다는 작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A, B가 밀어주는 이 힘은 6N보다 커야 10N이 더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 6N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